안녕하십니까. 시사연장백 임종섭입니다.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는 일, 비단 정치권과 경제계만의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난 7월 17일 시사연장맥을 통해서 무각사 81억 원의 비밀편이 방송된 이후에 저희 제작진은 여러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바로 무각사가 정치권과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무각사에는 전두환 각하라고 새겨진 범종이 있었고 지금도 박광태 전 시장의 이름이 새겨진 범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각사와 정치권의 관계는 각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교와 정치 권력 간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김기중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총칼로 광주의 양심을 짓밟았던 가해자 전두환. 꼭 17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학살의 주역은 사형을 선고받고 역사 바로 세우기는 본격화됩니다. (5월의) 아픔을 감싸 안겠다며 정부는 땅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광주 한복판에 5.18 기념공원을 만듭니다. 교회와 성당이 헐리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무각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각사는 신도수 12,000여 세대의 도심 속 유명 사찰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시사현장맥은 이 사찰이 소리소문도 없이 팔린 경위를 추적했습니다. 아니면 전혀 이거는 5.18과는 별개의 어떤... 5.18은 별개죠. 예. 정부의 특혜를 받아 보존됐던 무각사. 그 무각사를 둘러싼 갖가지 특혜 의혹을 따라가 봤습니다. 상무대가 이전한 지 20년. 상무지구는 광주의 행정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각사는 더 크고 화려한 사찰을 짓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81억 전액을 대출해 사찰을 매입한 지 3년 만에 다시 수십억 원을 들인 확장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이 절은 꼭 10여 년 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어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사찰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 실체는 전두환 범종. (5.18) 일주기를 맞았던 지난 1981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기증한 종입니다. 광주를 군홧발로 짓밟은 지 1년여 만에 이 종을 무각사에 남긴 겁니다. 범종에는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5.18 기념공원에 전두환 종소리가 날마다 울린 겁니다. 당시 이 종의 실체를 한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가 거셌고 무각사는 2006년 종을 철거합니다. 5.18의 사실 직접 책임자가 전두환인데 전두환의 그 희사한 종이 그 무각사에 있다는, 이 광주에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철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철거돼서 그 종은 없어졌나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방은 알 수 없고. 전두환 범종을 철거한 2006년, 전두환 범종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종을 세웠습니다. 무각사 새 범종을 만드는데 신도들 뿐 아니라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탰습니다. 시주자 명단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이름이 가장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많이 시주를 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신 거 아니에요? 6분이요? 지역 유지니까 네. 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네요. 많이 하셨던. 정치인의 거액 시주는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광태 전 시장은 당시 얼마를 시주했을까?
무각사 측에 시주 금액을 물었습니다. 시주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박 전 시장이 무각사의 신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각사 범종의 이름을 남긴 박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4월 임기를 불과 2달 남기고 광주시 소유이던 무각사를 속전속결로 팔아넘깁니다. 여기가 이제 도시공사 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임대료를 그렇게 사용을 해오다가 박광태 시장님 계실 적에 이제 무각사로 양해를 해주겠다 해서 무각사에서 이 부지를 사게 된 거예요. 얼마에 산 건가요, 이거를요? 81억. 광주시가 무각사를 팔아넘긴 가격은 81억. 취재팀은 매각 대금 81억 원이 너무 낮다는 의혹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81억 받았대요? 네, 81억 받았다고 하거든요. 120억이란 말 어디서 나왔을까? 120억이요? 모르겠네. 그것이 81억이라고? 무각사 자체는 지금 5.18 당시 무각사의 적정 가격이 1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겁니다. 그냥 뜬 소문으로 듣기는 100억으로 들었어요. 제가 100억으로 들었는데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뭔 100억이냐고. 이게 지금 팔면 한 1000억도 될 거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팔아먹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다면 이 81억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취재팀은 무각사 매각 당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땅값 51억 원, 건물값 26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사찰 보수비 4억 원이 더해져 무각사 매각 대금은 81억 원이 된 겁니다. 무각사의 땅값은 인근의 비교 표준지 한 곳을 골라 이곳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무각사와 가장 비슷한 곳으로 선정된 곳의 땅값은 제곱미터당 32만 5천 원.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주택입니다. 무각사 땅값의 기준이 된 집이 있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군 부대가 가까워 전투기 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과 창고만 가득합니다. 주변엔 논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탓에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평당 1000만 원이고 여기는 평당 20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를 모두씩 눌러놓고 있는 거지. 공시지가에서 거의 모든 집이 다 이거예요. 사고 팔은 거리가 없으니까 평가를 못해요. 마을 바로 옆에 공군 부대 탄약고가 있어 땅을 개발하거나 거래하는 것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이 마을은 폭발물 1km 안 지역으로 공원 안 무각사와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상무지구와 가깝다지만 큰 도로 옆인 무각사와 달리 좁은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문가들은 무각사와 마륵동의 부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땅이라는 것은 용도거든요. 무각사 주변은 주거지 주변이고 어떤 상업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그 주거지 역할보다는 어떤 그 일반 창고나 공장 용도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무각사는 상무지구의 중심 지역이고 교통이나 환경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여기보다 겁나게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가격 비교나 어떤 사례 비교 한다면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무지구 노른자위 땅에 자리한 무각사와 군부대 인근의 마륵동. 이 비교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없는 걸까? 무각사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찾았습니다. 제작진은 부동산 평가 담당자와 함께 무각사와 마륵동 부지를 비교하며 직접 살펴봤습니다.
토지 감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타당성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행위 시점으로 5년이면 지금 운행일자가 5월 29일에 그 징계 시효가 도과가 된 것으로 되는데 5년이 지난 건가요? 예, 5년이 지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또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무각사를 팔 때 감정을 따로 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받을 때 감정가로 팔았습니다. 매각 가격이 무각사를 팔기 11달 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81억 원짜리 무각사를 감정평가도 없이 송광사에 팔아버린 겁니다. 1년 미만이면은 그냥 그 가격으로 평가 기간 1년이 안 지났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평가 뭐 비용이 더 많죠. 훨씬 비용이 실익이 없어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취재팀은 20년 전 광주시가 상무대 부지를 국방부에서 넘겨받을 때 서류를 확보해 최초 땅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무대 부지를 넘겨받을 당시 제곱미터당 19만 3천 원이었던 땅은 택지 개발 이후 조성원가 44만 3천 원이 됩니다. 상무지구 종교부지 4곳 가운데 교회와 성당, 원불교당은 조성 원가보다 약간 높은 47만 원대에 팔렸지만 무각사 매각 가격은 32만 5천 원, 조성 원가보다도 낮고 다른 종교부지보다 30%가 쌉니다. 무각사는 광주시 재산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넘기려면 어떤 방식이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어떻게 시의회를 통과했을까? 자책연국장 문희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현물 출자입니다. 무각사 건물 12개 동을 도시공사에 출자 처분코자 합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넘기려는 여러 재산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각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주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각사를 넘기는 안은 이렇게 별다른 이의 없이 순식간에 통과됐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각사가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 뒤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 속에 여러 가지 건물이나 땅이 있는데 그 속에 무각사도 슬그머니 끼어 들어가 있었어요. 의원님들도 그 시에서 관리하기 힘든 그런 건물이나 땅이 그냥 도시공사로 좀 관리 편하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넘어간 지 7개월 만에 바로 매각을 했고요. 집요한 계획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지난 2010년 송광사로부터 매각 요청을 받은 광주시 도시공사와 광주시는 각각 일주일 만에 이를 승인하고 팔아버립니다. 매각 요청을 받은 지 꼭 2달 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팔릴 수 있었을까? 무각사 매각을 심의했던 전 광주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금방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 부탁을 했던 사안이라 뭐 그거는 좀 기억이 나죠, 사실은. 몇 분 정도한테나 연락을 받으셨나요? 한 5분 받았어요. 6명 정도? 네, 지금도 이름 다 알아요.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장관 이런 분들 한 6명 정도? 그렇습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무각사 매각 과정에 정치인들이 깊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제 무각사 측에 뭐 그분들이야 뻔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 지역사회에서 결국은 여론과 표로 사는 뭐 정부 선출직 정무직인데 이 지역사회에서 워낙 또 그곳이 또 신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튼 뭐 대략 그랬어요. 5년이 지난 이후에 부끄럽기 그지없고 혼자라도 그냥 어떤 삭발 단식이라도 뭐 했어야 되는 건지 정말 어떻게 좀 그러긴 하네요. 증언 속에 나온 정치인들에게 무각사 매각을 도와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시의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런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임대료 가중하다고 하니, 뭐 전에 돈이 없다고 하고 하니, 뭐 좀 시의원님들이 좀 선처를 좀 잘 해주시면 어쩐가. 그건 지역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매각을 도와달라고 정치인들에게 부탁했는지 무각사 측에 물었습니다.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정황상 좀 우리가 이걸 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은 됩니다. 자들이 하니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뭐 부탁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각사 매각을 결정한 박광태 전 시장을 만나 무각사를 팔게 된 경위를 묻기로 했습니다. 추석 세고 내가 광주 내려와서 내려와서 그 시간 한번 만듭시다. 그래요? 그런데 광주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박광태 전 시장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취재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박 전 시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의 고리가 됐던 범종. 무각사 특혜 의혹의 출발점인 전두환 범종의 행방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장성에 있는 범법당에다가 그대로 이제 기증을 한 걸로 그렇게. 그럼 장성에 있는 상무대 안에도 똑같은 무각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에 기증하신 거죠. 모두가 사라진 줄 알았던 전두환 범종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취재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종이 이름이 같은 상무대 안 무각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두환 범종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상무대 측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전두환 범종 철거를 요구했던 5.18 단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 종이 처음 들어봤고, 그 절에가 또 그것이 있다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네요. 알고 계시나요? 이 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죠, 이제. 없어진 거 갈 데가 없다요. 그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치와 종교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18을 기억하자는 공원에 군 법당과 전두환 범종이 남게 된 것도 정치와 종교의 밀착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와 종교,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